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심리다방입니다. 기다리는 분의 연락이 안 와서 힘드신가요?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려요. 심리다방에 너무나도 귀한 도움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중년의 이별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이 격렬하지 않아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늦게, 훨씬 깊게 후폭풍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년 연애에서 이별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싸움이 잦았거나 감정 소모가 컸거나 상대의 기복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경우죠. 이때 상대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 과부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서적 탈진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관계를 떠나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끼며 단호한 말로 관계를 끊어냅니다. 문제는 이 단호함이 감정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년의 이별 후에는 즉각적인 그리움보다 회복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늦게 옵니다. 특히 많이 다투었거나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관계일수록 이 회복 구간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야 비로소 감정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후폭풍은 20대처럼 외로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합리화의 붕괴입니다. 헤어지는 게 맞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논리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2개월 전후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상이 안정되었을 때 오히려 공허함이 크게 밀려옵니다. 이때 뇌는 과거 관계를 다시 불러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 힘들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안정감 있던 장면이 강조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중년 연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감당이 안 됐다. 이 말은 상대가 정말 감정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은 감정에 지쳐 잠시 도망친 상태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감정 자극이 사라지면 오히려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호했던 태도와 달리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입니다. 중년의 이별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상대의 감정 회복 이전에 움직이면 오히려 후폭풍을 늦추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조용히 지나게 되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끝났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의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구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시점에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닐까요? 중년의 이별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끝이 아니라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직전의 공백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별 후 3주에서 6주 사이, 특히 3주 전후는 중년 연애에서 매우 특이한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락도 없고 단호해 보이고 일상도 안정돼 보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때부터 억눌린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정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눌러두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는 감정 혼란입니다. 아직 다시 만나고 싶다는 확신은 없지만 완전히 끊어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의 형태가 애매해집니다. 안부처럼 보이지만 목적 없는 메시지, 이유 없는 관심, 갑작스러운 근황 확인 같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건 후회라기보다 자기 감정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년의 경우 이 시기의 연락은 외로움보다 불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을까? 저 사람은 이제 나 없이 잘 살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합니다. 이때 상대가 잘 지내는 흔적을 보게 되면 감정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는 관계 상실에 대한 통제 욕구의 회복 시도입니다. 중년은 이미 많은 선택을 해온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틀렸을 가능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연락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아직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지 라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 흔히 나오는 행동 중 하나가 몰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락 대신 상대의 변화 여부를 관찰합니다. 잘 지내는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 같은지, 예전과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미련이라기보다 정서적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상대가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감정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의 접촉은 대부분 시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답을 재촉하거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 흐름이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년의 감정은 서서히 돌아오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상대의 감정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구간입니다. 아직 끝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 시점에 오느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연락이 와도 다시 멀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별 후 2개월에서 3개월 구간은 중년 연애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연락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를 못 잊었구나.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연락은 그리움보다 현실 검증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돌아왔다기보다 혼자 버티던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시점의 상대는 이미 한 차례 감정 정리를 끝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거나 혼자만의 생활을 구축해 보거나 일에 몰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년이 되면 관계가 빠진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은 익숙하고 인간관계는 한정되어 있고 감정을 깊이 나눌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관계 공허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상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지연 반응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가장 최근에 깊은 연결을 가졌던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연락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 재검토입니다. 특히 많이 다투었던 관계일수록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싸움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고 대신 그래도 그 사람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이를 기억 미화라고 부르는데 중년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는 데 드는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는 마음속에서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힘들어질까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 그래서 연락의 톤이 조심스럽고 적극적인 듯 하다가도 다시 물러납니다. 이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의 답을 요구하면 상대는 다시 방어적으로 닫힙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면 관계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중년의 이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그 선택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아직 결과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국면에 들어온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가 다시 이어질지 완전히 멀어질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이별 후 3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연락이 오는 경우 상대의 마음은 이미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다시 힘들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끌리지만 피하고 싶고 그립지만 다가가면 무너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 이 양가 감정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반가움, 서운함, 기다림, 억울함을 한 번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감정 소모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역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힘들어지겠구나. 중년의 관계에서 상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 관리 가능성입니다. 나를 좋아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도 안정적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태도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이 시기의 연락은 대부분 시험적입니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예전과 달라졌는지, 나와 있어도 편안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급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러나 차갑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말보다 분위기로 신뢰를 다시 쌓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상대가 다시 밀고 당기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거절이나 변심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 상태에서는 다가왔다가 물러나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이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반응이 흔들리면 관계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중년의 연애는 감정의 속도가 다릅니다. 빠른 확신보다 느린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상대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감정적으로 소모해버리면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결과를 만드는 구간이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구간입니다. 중년의 관계는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가질수록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한 번의 반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락은 언제까지 올 수 있는 건가요? 중년 연애에서 이 질문은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생존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다투었거나 감정 소모가 컸던 관계는 보통 6개월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 연락이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의 감정은 빨리 식지 않지만 오래 붙잡아 두지도 못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남아있다면 일정 시점 안에 반드시 움직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정서적 잔존 효과가 작동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익숙한 패턴, 정서적 의존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다시 닿지 않으면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락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존재 확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년의 경우 삶의 구조가 안정될수록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이나 현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를 깊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업, 프로젝트,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 부담이 정리된 직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의 연락은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나는 혼자인 상태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중년의 연락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연락이 와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6개월 이후의 연락은 미련보다 습관, 그리움보다 외로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다른 관계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타이밍을 놓친 감정은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이별에서 중요한 건 연락이 오느냐보다 어느 구간에서 오느냐입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2개월의 연락과 8개월의 연락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감정의 정리 과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중년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려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연락이 오는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중년의 이별에서는 이 대처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까지의 대처는 기다림이 아니라 감정 자극을 끊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쳐서 떠난 관계라면 어떤 형태의 관심 표현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안부 묻기, 의미 없는 메시지, 간접적인 관심 표현은 모두 회복 시간을 늘리는 행동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용히 사라져 있어야 상대의 감정이 다시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는 더 중요합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이제 연락했는지 묻는 것. 둘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는 것. 셋째, 관계의 결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상대를 다시 방어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중년의 상대는 설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에 반응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반갑되 과하지 않고 차분하되 차갑지 않게 응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감정 확인이 아니라 지금에 나와 있어도 편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현재의 일상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다시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양가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때 반응이 과도해지면 상대는 다시 물러섭니다. 대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대화하면서 편안해지는가? 또 하나 중요한 대처는 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상대를 잃어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삶이 먼저 무너져 있을 때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일상 리듬, 인간관계,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복원될수록 상대는 다시 나를 안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실제 변화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만나도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연락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이별은 끝맺음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상대를 붙잡을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다방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심리다방의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저희 다방에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